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하나 두 개 찍다 보니까 여러분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세 번째 이번 시간에는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도 그런데 매번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마지막 혹시 특강하게 되면요, 다 따져보면 총 100개 미만인데 96개 정도의 핵심 개념에서 사실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보면. 그래서 이 96개를 정복하면 거의 내용 요소는 거의 이제 다 정복이 돼요. 여기서 보면 이걸 제가 카테고리로 마지막에 묶을 건데 그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은 개념 시리즈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해보면 첫 번째는 제가 이 시리즈로 봤을 때 교육과정 가장 나는 맥락 중에 하나가 그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념 모형 두 가지 정리했죠. 하나가 아이즈너, 두 번째가 파이나. 이번에는 사실 그 개념 경험주의 모형이에요. 개념 경험주의 모형에서 예전에 뭐가 났죠? 우리가 수급 모형이 났죠. 거기에 이제 붙여서 오늘은 그 SBCD 요것을 이제 할 건데, 이게 스킬백의 이제 모형입니다. 총 보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몇 개다? 총 7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타타 월스 아빠 백. 타타 다 탔어. 전쟁이 나서 아빠 백까지 탔어. 이러면 외우기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원래 카테고리 자체는 전통주의. 전통주의는 여러분 특징이 뭐죠? 여기 전통주의의 핵심은 개발에 있다. 개발.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서 타일러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면. 그리고 타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개념 경험주의 모형. 실제로 학교 현장에 적용을 해보니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해서 여기서 보면 경험주의 모형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면 경험주의 모형에서 누가 났습니까? 여러분 보면 워커가 났다. 그리고 또 누가 이번에 오늘 살펴볼 누구요? 우리가 보면 오늘의 주인공 스킬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킬백 살펴보고 우리가 재개념 모형은 이미 아이즈너와 파이나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두 명. 날 확률이 누가 가장 높다고? 아이즈너. 그 다음이 사실 그 다음은 다 비슷한데 이 세 명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후순위라고 하면 이 타바의 모형. 왜냐하면 교사 중심의 풀뿌리 모형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공부할 것은 뭐예요? 교육과정 결정 방식. 제가 나중에도 한 번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스킬백의 SBCD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 그리고 또 원래 정식 명칭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스쿨 베이스 커리큘럼 디벨롭먼트니까 명칭 학교 중심. 여기 핵심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 자체의 명칭, 그리고 이것을 갖고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보면 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그리고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약간의 우리가 용어 정의는 학문적으로 차이는 나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의 총론이 나오고 그것을 갖고 시도교육청으로 오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수준별로 보면 지침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으로 오면 여러 장학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학교에 실태조사를 해서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게 뭐예요? 학교교육과정 개발이에요. 그런데 학교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스킬백이 갖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정의 방식이 학교 내부에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학교와 관련된 한정된 상황에서 공유된 의사결정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사실 보면. 근데 이게 되게 그 뭐랄까 개념 정의가 그 바운더리 자체가 상당히 폭넓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제가 예상하기에 스킬백이라는 학자는 등장하고요. 트렌드로. 그리고 이런 내용이 서사적으로 내러티브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묻습니까?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 명칭을 묻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개발의 절차를 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게 상황 분석이야. 사실 상황 분석은 많이 강조를 하죠. 전통적에서도 이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타바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요구 진단으로. 그리고 타일러도 목표를 뽑을 때 무슨 목표의 원천 세 가지입니다. 뭐죠? 학습자의 요구, 현대사회의 요구, 교과 전문가의 요구. 이를 스크린 두 가지 교육 심리와 교육 철학으로 거르겠지만 그런 단계 자체도 나름대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자 하는 학자마다의 노력이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무엇이 당의 학교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입장에 방점을 찍은 게 뭐다? 바로 이 SBCD 모형입니다. 그래서 개발 절차에서 보면 상황 분석, 그 다음에 목적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한 다음에 해석과 실행, 그리고 조정, 피드백, 평가, 재구성인데 사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교육 평가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 쭉 그 핵심 개념 정리 강의를 할 텐데 시험 문제 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보면 나중에 평가의 모형을 하나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평가 모형. 이 평가 모형은 교육과정을 평가할 때라든가 아니면 교수학습을 평가할 때 어떠한 관점, 방향성에서 접근을 하냐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걸 하나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보면 스터플빔의 CI, PP 평가. 그러면 여기서는 목표가 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의사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에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상황을 분석해 상황 분석 단계에서 뭐예요? 우리가 컨텍스트 평가가 하나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이 단계는 여러분 그 뭡니까? 우리가 보면 설계 단계잖아요. 이 설계 단계에서는 투입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풋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보면 컨텍스트 C, 여기는 인풋에 대한 거, 그리고 해석과 실행이잖아.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 뭐 기타 등등을 여러 가지를 실행이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프로세스라는 과정 평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피드백을 얻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산출물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마지막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또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는 나중에 교육평가 모형에서 살펴볼 텐데 스킬백의 SBCD 모형에서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서 여기죠. 한정된 상황.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킬링 파트예요. 나면 무조건 뭐예요? 얘가 나는 거야. 얘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기도 좋아. 학교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스킬백이 얘기하기에 외적 요건과 내적 요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냅니다. 이거를 세 가지 이상씩만 쓸 수 있으면 돼. 여러분 보면. 여기서 보면 학교의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문화,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학부모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가치. 이거를 보면 동심원적으로 생각해봐. 학교의 학생들, 주로 뭐야? 학부모들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학교라는 데가 가운데 있어. 학교. 이게 학교입니다. 학교?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학교. 지도상에 이렇게 나오죠? 학교가 있으면 학교 밖에 가장 외적 요건으로 누가 있어? 학부모. 그리고 학부모가 살고 있는 데 어디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국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부모의 기대,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떠한 가치 또는 지역사회의 변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문화, 사회적인 변화. 이것들을 고려해 주는 게 뭐다? 이것은 곧 외적인 것이다. 학교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 학교의 내적이야.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우 중요하죠. 타일러 이거 매우 중요해. 학생의 요구. 이거 강조하지 않아요. 타일러 일의 어떤 타바도 그렇고 워커도 그렇고 당의 교육기관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요구 다 이제 합니다. 학교의 내적 요건. 그리고 교사의 수준. 왜? 학생의 요구를 받아서 그걸 실현해 줄 사람이 누구야?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수준. 그리고 학교의 풍토. 그러니까 요거는 잠재적인 교육과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요구, 교사의 수준, 학교의 풍토.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이라든가 심리적인 환경도 김종서 씨의 어떠한 이론에 더하면 해당이 되겠지만 스킬백이 얘기한 것은 아주 심플하게
학교의 외적 요건과 내적 요건. 제가 매우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킬링 파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것을 고려한 다음에 어때요? 해석과 실행 단계에서 하는 일은 또 하나 뭐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측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회고한 다음에 그를 분석해서 무엇 합니까?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예언을 하게 되고 이걸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SBCD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츄에이션. 그리고 B는 어때? 근본적으로 베이직 골,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컨텐츠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석과 실행 하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 해석과 실행하려면. 그러면 뭐야? C는 determine. 이렇게 해갖고 외워도 상관은 없어. 근데 원래 SBCD는 뭐라고요? School Based Curriculum Development.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그래서, 가치가 우리가 사실 매우 높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건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 아마 뜰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럼 보면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에서 역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지만 이 배경은 국가 수준의 어떤 총론을 개발해요. 그럼 각계각층의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죠. 근데 막상 학교에서 보면 이 학교에서의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는 층이 두껍지가 않고 그리고 국가 수준의 총론이 바뀌지 않는 이상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서 때로는 어떤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떠한 상황 분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단계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처한 학교의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때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핵심을 두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 출제 패턴, 우리 예전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물었듯이 여기에 보면 SBCD의 장단점은 뭘까요? 여러분 보면 장점 좀 변형해서 특성으로 써줘도 되겠네. 행동적 교육 목표 진술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을 거부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요구가 중요하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합니까?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고요. 학교에서 활용하기가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면서 어때요? 이 부담감이라는 것도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보면 왜? 처음부터 많은 단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교육과정 개발 작업이 나아가는 방향이 뒤섞여 우리가 타일러 모형은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경험을 선정 조직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정확한 방향성이 있잖아. 근데 이건 어느 단계에서 해도 되는 무엇을 역동성을 역동감? 그것도 괜찮겠다. 근데 역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때요? 방향감은 좀 부족할 수 있고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다분히 이제 어떠한 풍선 효과가 되겠네요.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목표 설정이 소홀하다면 교육과정 개발이 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된다. 다양한 상황 받아들이고 개발자들의 자율성, 창의성 그리고 부담감이 적어서 학교에서 당해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이 된다. 한 두 가지 잡아놓고 단점은 방향감 부족과 혼란이 야기되고 그리고 그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목표 설정이 소홀하다면 교육과정 개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혼란스럽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열 3위야 이렇게 보면 교육과정 개발 모형 중에서요 우리가 보면 꼭 이제 나는 파트잖아요. 이 파트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갈 수 없는 파트 중에서 아이지너, 파이나 그다음에 이제 스킬백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스킬백 제가 이 세 번째 개념 정리 시리즈에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보면 명칭 개념 그리고 무엇보다 킬링 파트는 상황 분석, 내적, 외적으로 나눠서 세 가지씩 꼭 쓸 수 있어야 되고 전반적인 과정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목 따라서 외울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매우 학교 중심에 유용하다. 사실 워커의 모형이 그때 났을 때 저는 SBCD가 날 차례였는데 워커가 나갔고 이게 상당히 조금 그랬어요. 근데 당시 뭐 어느 것이 나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지금 백워드 하나 제끼고 워커 하나 제끼고 하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 중에서 날 확률 서열 3이라고 그리고 장단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여러분한테 유용한 정보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